전하는 따끈따끈한 MLB 소식. 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열성 팬 김예원입니다. 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국 남자입니다. 자, 드디어 올스타전이 끝나고 MLB 2021년 시즌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루제이스에서는 이번 올스타전에 게레로 주니어, 마커스 시미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보비쉣 이렇게 총 4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그중 3명이 선발이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4선수 모두 커리어 첫 올스타전 출전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4명이나 올스타에 선정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만큼 블루제이스 타선이 토론토뿐 아니라 모든 야구 팬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시즌 8승 5패로 무난한 성적이었는데 올스타에 선정이 되지 않아 좀 아쉬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5월까지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6월에 제구가 안 되면서 평소보다 많은 볼넷을 허용한 반면 탈삼진 개수는 줄고 4경기 연속 홈런을 허용하는 등 기복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5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4.88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올스타 선정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정교한 제구가 강점인데 제구력의 기복이 심해 쉽지 않은 6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서 후반기 성적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한편 게레로 주니어가 최연소 올스타 MVP의 영예를 안았죠. 올 시즌 정말 놀라운 활약 중에 있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타율과 OPS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홈런은 오타니 쇼헤이에 이어 2위인데다 작년 불안정했던 수비는 올해는 아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어서 요즘 야구 팬들을 아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올 시즌 초반에 게레로 주니어가 타티스급 활약을 하면 블루제이스가 우승을 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게레로 주니어의 잠재력이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성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활약이 가려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반기에는 팀 전력이 보강이 되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졌으면 합니다. 네, 이번 올스타전에서도 1루수로 선발 출전하여 3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 1득점을 기록하였는데 게레로 주니어의 활약에 힘입어 아메리칸 리그 올스타팀은 내셔널리그 올스타팀을 상대로 5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올해 올스타전은 중간에 개최지를 애틀란타에서 콜로라도로 옮기는 바람에 미국 전체가 떠들썩했는데요. 호세 알투베, 카를로스 코레아, 마이클 브랜틀리 등 휴스턴 애스트로스 선수들도 전원 불참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지난 4월 조지아주의 새로운 투표법을 이유로 개최지를 변경해서 그렇게 논란이 된 건데요. 이로 인해 소송도 제기되는 등 준비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립이 길어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스포츠만큼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야구 팬들을 즐겁게 해준 올해 올스타전은 부상자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루제이스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토론토가 전반기를 45승 42패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 3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할 이상의 무난한 승률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야구팬 입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했던 전반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로비레이와 스프링어 등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시작된 시즌 초반에는 스티븐 마초와 불펜 활약으로 준수한 성적을 냈지만 6월부터 시작된 류현진 선수의 제구 불안과 팀의 연패로 겨우 5할대 승률에 턱걸이하였습니다. 스프링어 선수도 너무 오랜 시간 부상자 명단에 있었어서 리드오프를 시미엔 선수에게 내주고 클린업 타선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어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시즌 중반에 들어가면서 게레로 주니어 선수를 앞세운 타선의 폭발과 알렉 마누아가 2선발급의 활약을 하고 있어서 팀이 그 정도 성적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변수가 많았던 그런 전반기였는데요. 기대했던 줄리안 메리웨더와 알레한드로 커크도 예상 밖으로 오랜 시간 부상자 명단에 있고 타일러 체두드나 라파엘 돌리스 등 중간 개투나 마무리 투수들이 역전패를 허용하는 등 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경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블루제이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양키스와 블루제이스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 선두를 다툴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보스턴과 템파베이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와일드카드 진출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뉴욕의 경우는 부정투구 단속이 시작된 후에 게리 콜과 아롤디스 체프먼이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현재 아메리칸 리그 동부 4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에런 저지를 제외한 타선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고 있어 플레이오프 진출도 불확실해 보입니다. 양키스는 동부리그에 속한 팀과의 전적도 안 좋아서 하반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2021년 미네소타와 함께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전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오늘 시즌이 종료된다면 아메리칸 리그는 보스턴과 휴스턴이 1차전을 치르고 템파베이와 오클랜드의 와일드카드 승자가 시카고와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현재 시애틀, 클리블랜드, 토론토, 뉴욕이 고만고만한 성적이라서 현재 상황에선 어느 팀이 와일드카드를 따낼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작년만 해도 블루제이스가 막판에 선전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는데 템파베이와의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잖아요. 특히 류현진 선수 이적 후에 첫 플레이오프 경기를 패하면서 가을 야구를 너무 일찍 마무리하는 바람에 아쉬운 그런 시즌이었죠. 기대가 컸던 만큼 너무 일찍 탈락해서 토론토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리즈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블루제이스가 올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면 투수진을 강화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5선발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탄탄한 불펜과 마무리 투수 영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올스타전에 앞서 라우디 텔레즈를 미러키에 보내면서 트레버 리차드와 보우덴 프랜시스를 영입하고 조 페닉을 마이애미로 보내면서 애담 심버와 코리 디커슨을 영입을 했는데요. 확실히 투수진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펜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7월 31일 마감일 전까지는 누구를 더 영입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어제 아주 반갑고 핫한 소식이 토론토 현지에 전해졌는데요. 블루제이스가 캐나다 연방정부의 허락을 받아 7월 말 로저스 센터로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캐나다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요. 블루제이스가 7월 30일 캔자스시티 로열즈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보스턴 레드삭스와 10경기 연속 로저스 센터에서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블루제이스 구단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선수단 인원에 대해서는 경기장과 거주 지역만 오가게 하는 그런 방역 지침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토론토는 이로 인해 670일 만에 로저스 센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블루제이스의 마지막 홈 경기는 2019년 9월 29일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였다고 합니다. 어제 이 소식 때문인지 블루제이스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게레로 주니어의 홈런 2방에 힘입어 10대 2로 승리를 했는데요. 로저스 센터 복귀가 블루제이스의 남은 경기 성적과 플레이오프 진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더니든과 버팔로에서 홈 경기를 치르다 보니 헷갈리기도 쉬웠는데요. 특히 양키스와의 경기를 치를 때는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뉴욕 팬들이 많아서 블루제이스 선수들이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보비쉑과 게레로 주니어도 인터뷰에서 로저스 센터와 토론토 팬들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캐나다 팬들이 미국 팬들에 비해 기복이 덜하고 홈팀 선수들한테 야유를 보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선수들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류현진 선수가 처음 이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접 취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 한 번도 토론토 홈 경기를 취재를 못 갔고 이러다가 정말 류현진 선수를 못 보고 보내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 걱정 접어도 되겠습니다. 블루제이스의 남은 스케줄을 보면 홈 경기가 많고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 매치업이 많기 때문에 현재 양키스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야구장 현장 분위기가 너무 그리운데 저희도 빨리 7월 말이 되어서 여러분께 더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블루제이스와 MLB 소식 들고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단풍국 남자 MC 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